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사람인 오성철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어성철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원래 대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네.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이사를 오면서 저도 정말 간만에 이렇게 작업실로 왔습니다. 대전에서 살면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탈북을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물어볼까 합니다. 고향이 혹시 어디십니까? 남포요. 남포요. 평양 옆에 있는 남포에서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근데 저 남포에서 온 분은 가깝게는 지금 처음 봅니다. 정말요? 네. 그 남포에서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몰라요. 고향 사람들은 끼리끼리 뭔가 모임이 있어서 알겠지만 저는 남포에서 오신 분 오성철님밖에 모릅니다. 남포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넘어 한국까지 왔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군복무 한 10년 하셨죠? 예. 그 성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부산 출신이고 또 지주 출신이고. 외할아버지요? 아니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는 또 서장농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반대를 했어.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땅 있는 데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6.25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한 6년 그렇게 못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가갔다 길고 갔어요. 그러니까 월남자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성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집은 남겨놓고 네. 그 자식들 다 남겨놓고 이제 할아버지만 집에 좀 갔다 오갔다 친가에 갔다 오갔다 길고 내려갔다가 못 왔죠. 그래서 할머니 혼자서 이제 35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신 거죠. 또 큰아버지 둘이가 또 다 정치범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정치범이 되나요? 70년대 제일 큰 큰아버지는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때 이게 걸린 이유는 누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은 예술이라고 하지만 70년대요? 그때 이게 그걸 또 네네. 그때는 한국에도 70년대 누드 사진을 찍었다면 좀 되게 다 이상하게 봤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큰아버지 또 정치범 시용소 가셨고. 누드 사진을 하나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이 되는 세상이었군요, 북한은. 아니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총살할 겁니다. 이 인간의 어떤 쾌락이 욕망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언어 자체를 이제 대단히 위험하게 봐요. 체제를 건드리는 위험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랑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남녀의 사랑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다르신 분은 왜 정치범이 되셨습니까? 둘째 큰아버지는 엔지니어였어요. 체코애들 기계 들어오면 체코애들 기계 이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들어?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갔죠. 그럼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오성철님은 군대는 10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군대 안 나가려고 했어요. 김일성이 죽은 해에 이제 군대 나갔는데 또 안 나가면 낙인 찍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미루다가 나간 게 8천국에 나갔어요. 공사하는 구분대잖아요. 제일 남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건설만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부대다 말할 수 있죠. 그럼요. 그런데 그 8천국이 절반은 간부집 자식들이고 절반은 가장 힘든 사람들 집안이에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간부집 자식들은 출퇴근 시킨단 말이에요. 자식을. 아침엔 이제 출근하고 저녁엔 퇴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아침엔 또 퇴근하고 저녁엔 또 출근하고 이런 형식으로 군부대 그 장교들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패턴으로 계속 자기네 집에 자가하면서 군대 생활하죠. 8.9 애들은. 그럼 제일 건설을 하는 어려운 부대에 나갔는데 건설을 하셨나요? 뭐를 하셨나요? 부대가 통일거리 그쪽에 있었으니까 건설은 많이 했죠. 김일성이 집무실을 다 이렇게 창문 담다 까고 덜로 메워서 이제 궁전 만들고 주변에를 화이천국 아파트고 다 헐고 거기다 이제 훅 쌓아가지고 나무를 심었고 이런 것도 했고. 한 5년은 재미있었는데 5년은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군대에 있는 자체가 힘들죠. 그렇죠. 지루하게 5년을 견뎠는데 제대될 때 되니까 또 제대가 안 돼. 왜 안 됩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착 거쳐가지고 군대 나올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는 17살, 18살에 대학 갔던 애들은 군대를 안 나왔어요.
그 직등생들 애들은. 그쵸? 근데 그 애들 애 낳고 장가 가서 애 낳고 사는 애들도 30살 남아된 것들 데리고 왔던 시기죠. 다 이렇게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남아된 애들이 와서 여거 19살, 20살 이런 애들한테 뿡뿡 매를 맞고 막 좀 그때는 또 뭐 10년 제대 안 시키고 13년, 15년 시킨다 뭐 이런 때였고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요 그때. 군대 식량 공급도 그때는 야, 석 달치는 자체 구분돼서 해결하라. 맞아. 뭐 그럴 때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대학가 가가지고 빨리 난 대학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갓땡기 온천 단과대학 갔죠. 온천 제염단과대학이라고. 대학이라고. 네, 그 뭐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아도 내가 피자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충당을 하면 단적으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학교에서 제대군인들 보면 와이프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고 돈을 안 주면 엄마가 돈을 안 주면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 이게 등록금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근데 네, 매일 돈이죠. 부모님이 안 계셨을 거잖아요. 제대돼서 나왔을 때는. 엄마가 예전에 뭐 여길 말하면 뮤지컬 배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1살 되기 전에 이제 강제 이혼시켰어요. 뭐 아버지는 성분이 나쁜 집안이고 엄마는 또 이렇게 성분이 좋고 네. 보안송 모두 했었고 그러니까 네. 또 따라다니는 뭐 간부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강제 이혼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고 할머니가 저를 키웠죠. 뭐 군대 나갔다가 이제 제대될 때인데 학생 때 입으면 이렇게 양복을 이제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에 가서 양복 사주는 부모들 볼 때가 좀 제일 부러웠어요, 사실.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나눠주는 양복을 그때는 입었단 말이죠. 2009년도 저도 2099년도 제가 입학인데 대투런 양복, 퍼런색이 이렇게 나는 이런 거. 근데 웬만히 돈 있는 사람들은 사지로 양복을 만들어서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두 줄짜리 딱. 그때는 뭐 제가 군 다닐 때도 군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군복 만들어 입었고, 네. 예, 뭐 반짝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시절이죠. 예, 또 학교 갈 때도 다 시장에 가서 다 이렇게 자기가 사서 입고. 입었죠.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으면 그때 제대돼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계셨나요? 다 저희 군대 생활 때 다 돌아가셨죠. 그럼 어떻게 학교 생활을 다니셨나요? 군에서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 학기 다니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타지에 누구도 기댈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애들 자전거 밀려다가 조개 같은 걸 이제 치고서 시내 가서 팔고 거기서 네. 또 무슨 엿 같은 거 씻고 또 와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오전 강의하면 오후에는 막 장사 다녔고. 그래도 그 학교는 좋네요. 장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나 보네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6개월 되고 방학을 주잖아요. 네. 이렇게 방학이 있는데 방학 때에 누나한테 좀 돈 받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누나 집이 문 걸었어. 누나가 어디 나갔어. 네. 좀 당장 지금 돈은 없고 네. 대학은 다녀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 누나가 그 강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해창강산에 갔어요. 네. 한 100리길을 밤에 막그 소문을 듣고서 가서 굴간 들어가서 굼을 캤어요. 거기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럼요. 네. 거기에는 또 이렇게 군맥을 발견하면 돈 많은 놈들하고 이제 협력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그 해창강산은 외정 때부터 굼을 캤기 때문에 막 그 거미줄 같단 말이에요. 그거 딱 아니까 거기를 이제 굼 캐다가 군맥이 발견됐다 그러면 딱 맞고서 나가서 돈 있는 애들 해서 이제 마강기어 뭐 이런 것들 다 구해가지고 저같이 이제 외부에서 돈 벌러 온 사람을 네. 탁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300m 있다 그러면 250m 굴로 쫙 들어가서 수직굴을 뚫어요. 뚫어가지고 밀폐하죠. 예, 다 이렇게 밖에서 모르게. 네.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계속 뭐 굼 뽑고 그러는 거죠. 금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용돈을 많이 마련했나 봅니다. 하루에 1,000원인가? 뭐 그렇게 받고. 북한 돈으로. 예. 그래서 그때 돈 좀 벌어갖고 젊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 할아버지들만 일하러 오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제대군인 이 군복 이제, 입었지 그러니까 선호하죠. 선호하는 네. 인력이죠. 거기에는 또 이렇게 굴이 너무 복잡해서 네.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 그 나가다가 저구통이라는 데 빠지면 또 죽어. 하고 막 굴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해서 마지막에 얘기했죠. 내 대학생이고 대학 갔다가 와야지 이게 뭐 돈만 벌다가 퇴학당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줘서 대학에 갔죠. 갔더니 또 현역생이 내일
도교육부에 너 태양문권 가지고 가. 빨리 막아. 그래서 뭐 학교 뭐 당비서한테도 찾아가고 그 부학장한테도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돈 좀 주고. 그때 벌은 돈으로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그렇게 해서 막 뭐 메꾸고 하면서 또 깎아줬단 말이에요. 또 네. 간부들하고. 아침에는 제 발로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퇴근은 내 발로 못해. 내 마음대로. 맨날 뭐 행사동원이요. 뭐 무슨 건설에 가서 또 해야 돼. 예. 건설해라. 다 대학교 앞에 무슨 뭐를 한다. 길거리에다 뭐를 심는다. 예. 우린 정말 돈 하나도 안 받고 언제 한번 4시, 5시 전에 기숙사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니 뭐 우리는 시험 칠 때게 각 교수들한테 네. 해야 될 것도 돈 서대별로 먹고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또 컴퓨터가 이제 나올 때예요. 보급이 될 때니까 컴퓨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또 각 소대, 대대, 뭐 중대 뭐 해서 돈을 쫙 모아야 이렇게 되고. 돈을 모아야 네. 되고 매일 돈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아침에 나가면 소대장이 얘기합니다. 자, 부소대장 거둬라 그러면 또 같은 부소대장은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 또 돈만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어쩌면 학급의 경리 같은 학생을 부소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돈으로 내고 돈으로 모든 걸 하는데 그렇다고 돈 낸다고 해서 우리 몸뚱아리가 안 피곤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몸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걸음걸음 돈이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저도 상업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저는 돈벌레라는 별명을 우리 집에 달고 살았어요. 한 학기를 딱 다니면서 엄마가 인편에다 돈을 보내는데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집에다 돈을 어느 만큼 올려보낼 거니까 그때 뭐 어느 만큼 받아라 하는데 제가 한꺼번에 한 500불, 600불을 가져가야 한 학기를 쓰는데 한꺼번에 사실 북한 집이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저도 정말 고달프게 살았어요. 이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닐까? 그래서 다 대학생들은 돈으로 이렇게 바탕에다 이렇게 깔면서 앞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뇌물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게 왕창 봉창을 해야 되겠다. 돈 좀 뽑을까? 엄마가 공부시키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부터 돈 벌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나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뭘 희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중앙당에서도 막 팔아달라고 오고 제일 희귀했던 게 어떤 걸 팔아달라고 하던가요? 야군 훈하고 뭐 대학생에게? 그럼요. 야, 이건 남포는 더 심각한데요? 그 우리가 우려 약품 들어갈 때 네. 그 도라지 꽃이라고 해가지고 아편 분말을 이렇게 농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머르펜, 아트로펜 이런 이제 마취제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우려 약품으로 됐으니까 그런 도라지 꽃 같은 것도 팔아달라고 이거. 머리칼 기름도 비싸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뭐 이렇게 식이 약품에 들어가는 건데 노랑 머리칼이면 노랑 머리칼 원산지가 있어요. 캐나다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머리칼 기름도 있고 어떤 데는 미사일 연료라고 하죠. 네네. 예, 액체 탱크에 채우는 그것도 엄청 비싸요. 그것도 어느 미사일 기지에서는 또 이렇게 뽑아다가 산화제라고 금속 산화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금속에 쭉 뿌리면 이렇게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뚝 떨어지는 뭐 그런 걸. 그 위험한 거를 미사일에 쓰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 액체 연료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키로당 한 10,000불은 했으니까 그것도 뭐 팔아달라고 오고. 근데 정말 난다긴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의 제대군인들은 그렇게 뭔가 광범위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장사를 혼자 하면서 어쩌면 자립적으로 학교를 다니신 것 같네요. 뭐 저도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막 저희 집으로 찾아오고 눈이 그때부터 바짝바짝 도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감지를 한 거죠. 대학 다닐 때게 또 보이부지던 우리 대학 보이부지던이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부름을 대학 때도 많이 해줬거든. 아 이번에 서금을 300톤 정도를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실어오고 뭐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보이부지던 좀 요구하는데 좀 실라고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거기 보이부지던도 다 이제 서금 직장장도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팔고 뭐하고 하는 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를 감춰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 상납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실어서 다 팔아서 돈 집어주고 뭐 거기서 또 저도 좀 쓸고 좀 삥도 뜯어야 되죠. 네, 모든 건 다 돈으로 하니까 뭐 상하차공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차까지도 다 사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신는 사람들한테 또 막 좀 맛있는 것들을 많이 싸들고 가서 확 주고 좀 꽝꽝 다져 신어라. 그러면 꽝꽝 다지면 이 그 나올 때게 영적 계산을 해요 질량을. 그러면은 한 6톤 반인데 5톤으로 이렇게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톤 반은 내 거잖아요. 뭐 그렇게 아, 하다가 졸업하면서 보이부 외화벌이 네. 뭐 이런 데로 그냥 갔죠. 그러니까 보이부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각 여러 가지 어떤 가지치기처럼 기업 같은 걸 만들어요. 보이부에서 뒤를 봐주고 외화벌이 기지, 외화벌이 사업소, 외화벌이 뭔가 자그만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뒤를 봐줄 거니까 돈을 벌어서 우리의 비호화에 돈을 벌어서 그 몇 퍼센트는 우리한테 가져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보이부 외화벌이, 우리는 무슨 무력부 외화벌이 이런 회사들이 그럼요. 정말 우후죽순 북한에 많았습니다. 그때 걔가 금방 생겼던 건데 맞아요. 군 보이부 외화벌이라고 해가지고 나왔으면은 뭐 사실 상호만 줘요. 아무것도 지원 안 해줘요. 그러면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 다 자체 부담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금은 좀 싼 것 같아요. 그때 1년에 한 2만 불이면 됐거든. 그렇게 주면은 이제 뭐 거기서 조개나 뭐 해산물을 싣고 이제 중국에 가서 팔고 필요한 이런 것들 싣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팔고 뭐 그러면서 돈을 했죠. 번 거예요. 그럼요. 외화벌이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뭔가 물건을 팔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와 저 새끼 난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오성철 씨도 외국을 지금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 그러면 조개를 싣고 중국을 갔어요.